먼 훗날, 아주 먼 훗날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수명을 다하고 인류가 쌓아 올린 모든 도시와 역사가 사라지는 그 까마득한 미래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주 그 어디에도 인간이 존재했다는 증거는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기억, 치열했던 다툼, 그리고 밤새워 불렀던 노래들까지 모두 우주의 먼지처럼 흩어져 버리겠지요. 하지만 어쩌면 유일하게 남아있을 무언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로부터 빛의 속도로 22시간이나 걸리는 먼 곳, 태양계의 끝자락을 넘어 아무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묵묵히 유영하고 있는 작은 금속 상자입니다. 그 상자의 옆구리에는 유효기간이 10억 년이나 되는 황금색 레코드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파도 소리가 담겨 있고 빗소리가 담겨 있고 어머니가 아이에게 입 맞추는 따뜻한 소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인류가 사라진 뒤에도 우주를 영원히 떠돌며 우리가 이곳에 존재했음을, 우리가 서로를 사랑했음을 증명해 줄 유일한 유산,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외로운 여행자이자 동시에 가장 낭만적인 유언장을 품고 있는 보이저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다시 이 잠자리에 눕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여러분을 스쳐 지나갔을까요? 해야 할 일들에 쫓기기도 했고 뜻대로 되지 않는 관계 때문에 마음을 다치기도 했을 겁니다.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느라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워있는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입니다.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었던 어깨에 힘을 툭 하고 풀어보세요. 꽉 쥐고 있던 손바닥도 편안하게 펴보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가 아주 천천히 내뱉어 봅니다. 오늘 하루의 고단함이 날숨과 함께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우리는 아주 긴 여행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권도 가방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편안한 마음과 상상력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보세요. 우리는 지금 도심의 불빛이 하나도 닿지 않는 아주 깊고 고요한 시골의 밤하늘 아래 서 있습니다. 차갑고 맑은 공기가 코끝을 스치고 주변은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합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검은 벨벳 천을 깔아놓은 듯한 캄캄한 하늘 위로 보석 가루를 흩뿌려 놓은 듯 수만 개의 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별은 아주 밝게 빛나고 어떤 별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희미하게 깜빡입니다. 그 사이로 은하수가 거대한 강물처럼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저 광활한 우주를 보고 있으면 오늘 우리를 괴롭혔던 걱정들이 마치 저 별들 사이의 먼지처럼 작게 느껴집니다. 우주는 너무나 크고 또 너무나 고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저 은하수 너머 별들이 드문드문해지는 아주 깊은 어둠 속으로 옮겨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닿을 수 없는 그 까마득한 곳에 작은 기계 하나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름은 보이저, 여행자라는 뜻을 가진 탐사선입니다. 이 외로운 여행자는 1977년
늦여름의 어느 날 지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4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엔진은 이미 꺼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관성에 몸을 맡긴 채 총알보다 20배나 빠른 속도로 미끄러지듯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저호가 있는 곳은 태양의 따뜻한 빛조차 닿지 않는 영하 200도의 혹한입니다. 주변에는 대화할 친구도 쉬어갈 행성도 없습니다. 그저 끝을 알 수 없는 완벽한 고독만이 존재할 뿐이죠. 하지만 보이저호는 외롭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품속에 지구의 모든 사랑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보이저호는 사실 과학 탐사선이지만 동시에 인류가 우주에 보낸 거대한 러브레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작은 배에 우리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실어 보냈습니다. 모차르트의 음악, 숲속의 바람소리, 그리고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다정한 목소리까지 말이죠.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 누가 들을지도 모르는 이 소리들을 우주로 쏘아 올렸을까요? 냉전의 공포가 가득했던 1970년대, 인류는 왜 하늘을 바라보며 지구의 소리를 모았을까요?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딱딱한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거대하고 차가운 우주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외로움을 타는 존재인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따뜻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여러분의 의식이 서서히 흐려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굳이 잠을 이겨내려 하지 마세요. 보이저호가 우주의 물결에 몸을 맡기듯 여러분도 수면의 물결에 몸을 맡기고 편안하게 흘러가시면 됩니다. 잠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둥둥 떠다니는 기분을 느껴보세요. 자, 그럼 시간의 태엽을 감아보겠습니다. 보이저호가 아직 지구에 머물고 있던 우주를 향한 낭만이 가득했던 1977년의 어느 뜨거웠던 여름날로 가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1977년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편지를 쓰고 라디오를 듣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공상에 잠기던 조금은 느리고 투박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그 시절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우주를 향한 막연하고도 거대한 낭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여름의 끝자락, 미국 플로리다의 케이프 커네버럴 발사장에는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대지의 열기만큼이나 뜨거운 기대감을 안고 거대한 로켓 타이탄 3호가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켓의 꼭대기, 아주 작은 공간에 오늘의 주인공 보이저호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무게 720kg, 소형 자동차만한 크기의 이 작은 탐사선은 곧 지구의 중력을 뿌리치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긴 여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짐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인류를 대표해 떠나는 보이저호의 주머니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과학 장비와 카메라 외에 아주 특별하고 낭만적인 물건이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보이저호의 몸체 바깥쪽에 단단히 고정된 지름 30cm의 원판, 바로 골든 레코드입니다. 마치 황금으로 빚은 듯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이 레코드판은 사실 구리 원판에 금박을 입힌 것입니다.
우주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부식되지 않고 자그마치 10억 년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0억 년이라니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긴 시간입니다. 어쩌면 인류가 멸망하고 지형이 바뀌고 지구가 태양에 삼켜져 사라진 후에도 이 레코드 판만큼은 본래의 모습 그대로 우주를 떠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닙니다. 먼 훗날 우리가 잊혔을 때 누군가에게 전해질 타임캡슐이자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에 띄우는 유리병 편지인 셈입니다. 자, 이제 상상력을 조금 더 발휘해 볼까요? 만약 우주 어딘가에 있는 지적 생명체가 혹은 아주 먼 미래의 후손이 이 레코드를 발견하고 턴테이블 위에 바늘을 올린다면 과연 어떤 소리가 흘러나올까요? 지금부터 제가 그 트랙 리스트를 하나씩 읊어드릴 테니 귀를 기울여 마음속으로 그 소리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가장 먼저 들려오는 것은 지구의 자연이 빚어낸 소리들입니다. 바람이 숲을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 해변으로 밀려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소리, 여름날 밤하늘을 가르는 천둥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어서 생명들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귀뚜라미가 풀숲에서 우는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그리고 깊은 바닷속 고래들이 서로를 부르는 신비로운 울음소리까지. 우리는 이 작은 원판 안에 지구가 얼마나 생명력 넘치고 아름다운 행성인지를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자연의 소리가 잦아들면 이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전 세계 55개 언어로 녹음된 인사말들입니다.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등 수많은 언어가 릴레이처럼 이어집니다. 그 중에는 아주 반가운 한국어 인사도 들어 있습니다. 어느 앳된 여성분이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다정한 한국어 인사는 텅 빈 우주 어딘가를 울리고 있을 겁니다. 어떤 언어는 근엄하게, 어떤 언어는 경쾌하게, 지구인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우주의 낯선 친구에게 환영의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골든 레코드에 담긴 수많은 소리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소리입니다. 어머니가 갓 태어난 아이에게 입을 맞추는 소리, 쪽하는 짧은 소리와 함께 아이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립니다.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찰나를 살다가는 미물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짧은 생애 동안 누군가를 낳고 기르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비밀스러운 소리도 담겨 있습니다. 이 레코드를 기획했던 앤드루얀이라는 여성의 뇌파와 심장 박동 소리입니다. 그녀는 녹음을 하던 당시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던 칼 세이건과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연인을 생각하며 자신의 뇌파를 기록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설렘, 떨림, 그 따뜻한 마음의 파동이 전기 신호로 바뀌려 레코드판의 홈 사이사이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차가운 금속 원판에 뜨거운 사랑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나 위대한 건축물을 자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빗소리를, 웃음소리를, 그리고 심장 뛰는 소리를 보냈습니다. 누군가 이 레코드를 줍는다면 우리가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존재였음을 알아주길 바라면서 말이죠. 1977년 9월 5일 마침내 보이저 1호가 카운트다운과 함께 지구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굉음과 함께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치는 로켓을 보며 사람들은 환호했고 또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 장치의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꿈과 외로움, 그리고 사랑을 실은 작은 쪽배 하나를 저 광활하고 무서운 우주의 바다로 떠나보내는 의식이었으니까요. 대기권을 뚫고 나간 보이저5는 점점 작아져 하나의 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구의 중력은 옅어지고 눈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보이저호의 앞에는 태양계의 거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붉은 폭풍이 휘몰아치는 목성, 그리고 보석 같은 고리를 두른 토성을 향해 보이저호는 고요하게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지구를 떠난 보이저호는 이제 긴 침묵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지구와 달을 순식간에 지나쳐버린 이 작은 탐사선 앞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그리고 1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마주치는 풍경 하나 없는 적막한 우주 공간을 보이저호는 묵묵히 날아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바다 한가운데에 홀로 떠 있는 조각배처럼 외롭고도 고독한 항해였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을 때 마침내 보이저호의 카메라 렌즈에 무언가가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태양계의 첫 번째 거인, 바로 목성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나 보았던 작은 그림이 아니라 눈앞을 가득 채우는 압도적인 크기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목성은 그저 크기만 한 행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끓어오르는 가스와 폭풍의 세계였습니다. 보이저호가 보내온 목성의 얼굴은 충격적이면서도 경이로웠습니다. 황토색, 흰색, 젓갈색의 구름들이 서로 뒤엉켜 띠를 이루고 그 사이사이로 거대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목성의 상징인 대적점, 그 붉은 반점은 지구 세계가 통째로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폭풍의 눈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회전하는 그 거대한 붉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보이저호는 두려움과 경외감을 동시에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이저호는 이 사나운 거인을 피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험한 품속으로 과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목성이 가진 어마어마한 중력을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치 서커스의 공중 고개사가 그네를 타고 반동을 주어 더 멀리 튀어나가듯 보이저호는 목성의 거대한 중력에 이끌려 들어갔다가 그 힘을 역이용해 튕겨나가는 스윙바이 기술을 시도했습니다. 목성의 뒷덜미를 잡고 빙글 돌아서 훔쳐낸 에너지로 속도를 폭발적으로 높인 것입니다. 이 위험하고도 우아한 춤을 무사히 마친 보이저호는 총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목성을 뒤로하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다시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1980년 가을이 되었을 때 보이저호 앞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토성입니다. 목성이 거칠고 남성적인 전사의 느낌이라면 토성은 신비롭고 우아한 여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옅은 황금빛으로 빛나는 행성 주변으로 수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고리가 펼쳐져 있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숨을 먹게 만들 만큼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보이저우가 가까이 다가가 확인한 토성의 고리는 하나의 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수만 개의 가느다란 띠들의 집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띠를 이루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얼음 조각들이었습니다. 직채만한 바위 덩어리부터 아주 작은 먼지 같은 알갱이까지 수조 개의 얼음 조각들이 토성의 주변을 뱅글뱅글 돌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태양에서 날아온 희미한 햇살이 이 얼음 알갱이들에 부딪혀 빛을 산란할 때마다 토성의 고리는 마치 다이아몬드 가루를 뿌려놓은 듯 영롱하게 반짝였습니다. 이 거대하고 화려한 풍경 속에서 보이저우는 얼마나 작은 존재였을까요? 거대한 행성들 사이를 지나는 보이저우는 마치 거인의 정원을 몰래 날아가는 한 마리의 작은 나비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나비는 겁먹지 않고 그 모든 풍경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토성의 고리 사이사이, 그리고 토성이 거느린 수많은 위성들의 낯선 표면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방에 편안하게 누워 토성의 아름다운 고리를 감상할 수 있는 것은 40여 년 전 이 작은 여행자가 춥고 외로운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다해준 덕분입니다. 토성 탐사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보이저우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다른 행성들을 더 탐사할 수도 있었지만 인류는 보이저호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태양계의 행성 궤도면을 벗어나 위쪽으로 솟구쳐 올라 더 깊고 먼 우주, 성간 공간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보이저우는 더 이상 만날 행성이 없습니다. 화려했던 목성의 구름도 반짝이던 토성의 고리도 이제는 뒤로 하고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태양은 점점 작아져서 그저 밤하늘의 밝은 별 중 하나로 변해가고 지구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만큼 희미해졌습니다. 주변은 더욱 고요해지고 온도는 절대 영도에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멀어지던 어느 날 보이저우가 지구를 떠난 지 13년이 지난 1990년의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보이저호의 창조주의자 친구였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아주 엉뚱하고도 낭만적인 제안을 하나 합니다. 보이저호야, 이제 카메라를 끄기 전에 마지막으로 뒤를 한번 돌아보렴. 그리고 내가 떠나온 고향, 지구의 사진을 한 장 찍어주겠니? 과학자들은 반대했습니다.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봐야 했기에 카메라 렌즈가 망가질 수도 있었고 이미 너무 멀리 와서 지구가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60억 킬로미터 밖에서 지구를 찍는다는 건 먼지가 자욱한 방 한 구석에서 햇빛 속에 떠다니는 먼지 한 톨을 찾아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칼 세이건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인류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이저우는 뻣뻣해진 고개를 힘겹게 돌려 자신이 떠나온 고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태양빛이 산란되어 만들어진 희미한 광선 띠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빗줄기 한가운데에 아주 작고 너무나도 희미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는 창백하고 푸른 점 하나가 찍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집, 지구였습니다. 자, 보이저우가 마지막으로 보내온 그 흐릿한 사진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칠흑 같은 우주의 어둠 속에 태양빛을 받아 겨우 존재하는 아주 작은 0.12화소짜리 푸른 점 하나. 보이저우가 60억 킬로미터 밖에서 바라본 우리의 모습은 그저 먼지 한 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저 작은 점을 다시 한번 깊이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저것이 바로 우리의 집입니다. 그리고 저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전에 살았던 모든 인류가 바로 저 작은 점 위에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통, 우리가 확신했던 수천 개의 종교와 사상, 경제 원리들, 역사를 뒤흔들었던 영웅과 겁쟁이, 문명을 일으킨 왕과 그 문명을 파괴한 침략자들, 사랑에 빠진 연인들, 그리고 꿈 많은 아이들까지 인류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총수와 모든 농부가 태양빛 속에 떠다니는 저 작은 먼지 티끌 위에서 살다가 사라져갔습니다. 우주라는 광대한 무대에서 지구는 아주 작은 무대에 불과합니다. 승리자가 되어 저 점의 아주 작은 일부분을 차지하기 위해 장군들과 황제들이 흘렸던 피의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또 저 작은 점의 한쪽 구석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똑같이 생긴 다른 구석의 사람들에게 저질렀던 수많은 잔인한 행동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서로 오해했는지,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얼마나 안달이 났었는지, 우리의 증오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저 창백한 빛의 점은 우리의 오만함과 우리가 우주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에 대해 조용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우주의 어둠 속에서 우리를 구해줄 사람은 우리 자신밖에 없습니다. 보이저우가 보내온 이 마지막 사진은 우리가 서로를 더 따뜻하게 대하고 이 유일한 삶의 터전인 창백한 푸른 점을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없이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보이저 1호는 카메라의 전원을 영원히 껐습니다. 더 이상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기도 했지만 남은 에너지를 아껴서 우주의 온도를 측정하고 자기장을 기록하는 데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은 보이저우는 이제 오로지 감각에만 의존한 채 미지의 세계로 더 깊숙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 보이저우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태양계의 경계선을 넘어섰습니다. 태양에서 불어오던 뜨거운 바람이 멈추고 차가운 성간 우주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양의 울타리를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별들의 바다, 인터스텔라의 세계로 진입한 것입니다. 이제 보이저우에게는 밤과 낮의 구분도 계절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저 영원히 계속되는 고요와 평화만이 있을 뿐입니다. 보이저호의 심장은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원자력 전지에서 나오는 미약한 열기로 47년째 가느다란 신호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장 박동도 이제 곧 멈추게 될 것입니다. 2025년이 지나고 2030년이 다가오면 보이저호의 전력은 완전히 바닥나게 됩니다. 지구로 보내오던 데이터 전송도 끊기고 기계 장치들은 차가운 우주의 온도에 맞춰 식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보이저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전원은 꺼질지라도 보이저호의 여행은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주에는 공기가 없기에 마찰도 없습니다. 한번 속도가 붙은 물체는 무엇인가에 부딪히지 않는 한 영원히 그 속도로 나아갑니다. 전원이 꺼진 보이저우는 거대한 관에 누운 파라오처럼 혹은 우주를 부유하는 유령선처럼 관성에 몸을 맡긴 채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4만 년이 지나면 기린자리라는 별자리의 어느 별 근처를 지나갈 것이고 또다시 수억 년이 흐르면 우리 은하를 한 바퀴 돌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태양이 수명을 다해 폭발하고 지구가 사라진 먼 훗날까지도 보이저우는 살아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황금색 레코드판을 가슴에 품고서 말이죠. 먼 훗날 우주를 여행하던 낯선 존재가 이 작고 낡은 기계를 발견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들이 금빛 레코드판 위에 바늘을 올렸을 때 칠흑 같은 우주 공간에 10억 년 전 지구의 파도 소리가 울려 퍼진다면 얼마나 낭만적일까요? 그때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 은하계 변두리의 작은 푸른 행성에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밤하늘을 동경하고 음악을 사랑했던 따뜻한 존재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요. 자, 이제 보이저우를 보내줄 시간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상상 속에서 지구를 떠나 목성을 지나고 토성을 넘어 태양계 끝까지 긴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보이저우는 저 멀리 어둠 속으로 홀로 사라져 갑니다.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보이저우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별들이 친구가 되어 그 길을 비춰줄 테니까요. 이제 여러분도 긴 여행을 마치고 다시 지구의 편안한 방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창문을 넘어 들어오는 밤 공기가 상쾌합니다. 이불의 감촉은 부드럽고 베개는 포근합니다. 우주의 광활함에 비하면 우리의 걱정은 먼지보다 작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아무런 근심 없이 저 우주를 유영하는 보이저우처럼 평온하게 잠의 바다로 흘러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보이저우처럼 당신의 오늘 하루도 충분히 의미 있고 훌륭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꿈조차 꾸지 않는 깊고 편안한 잠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